네, 그러면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태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장이 조금 바뀌었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좀 리딩했던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다 보니까 뭐 2차 전지가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시장 리딩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반등을 하다가 어제부터 흐름이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나마이크론, 오늘은 하나모트리얼즈, ISC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저께까지 푹 쉬던 기판주들도 오늘 다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세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쉬었던 지금 게임주들 좀 반등하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게임주 흐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제 재건 수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죠. 건설과 그다음에 기계 일부, 그다음에 감리 설계 업체들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차 전지 좀 약한 모습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약합니다. 오늘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LNF까지 해서 다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 보니까 좀 더 급락세는 없는데요. 오늘도 또 약간 좀 안 좋은 고평가 리포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자율주행 칩, 인공지능 칩,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쏠려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고 로봇도 살짝 반등 시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또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인공지능의 강세입니다. 장 초반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반도체가 점차 또 시장에서 세를 확대해가는 모습, 뚜렷하게 반도체 강세 쪽으로 점차 관련된 종목군들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도체도 지난번에 계속 좀 약세를 보였죠. 삼성전자 재고가 빨리빨리 감소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바닥이다라는 또 이슈들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흐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 워낙 강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오히려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 칩 위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칩셋 미디어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가온 칩스도 강세입니다. 텔레 칩스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오픈에지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칩과 관련되어 있는 쪽도 상당히 강하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도 상당히 강합니다. MD스테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강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좀 자동차랑 좀 연결시켜서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워낙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리딩했었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칩 쪽이 최근에 좀 빨리 움직였고 후발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주들은 좀 이번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 그제부터 계속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주들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꼼짝도 안 하던 기판주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기판주들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더뎌지는 실적 개선 때문에 부진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올라오는 거 보신다라면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에서는 잘 타결될 것을 좀 예상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태까지 크게 항상 흔들어대긴 했지만 결과는 좋았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의 빈자리를 분명히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라고 보신다라면은 지금 시장의 주도력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가 강하니까 자동차 이런 것들 약해지는 것과 상대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도 또 한 2, 3일 동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종목별로는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주도적인 종목들 급등했다라는 점 고려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찾아서 트레이딩 하시되
뭐 혹시라도 좀 대장주들이 좀 약화될 때 좀 빠르게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고 덜 오른 종목들,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최근에 움직였던 것처럼 그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좀 수급 좀 꼼꼼히 따져보시되 워낙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순환매를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섹터 안에서는 주요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워낙에 좀 광범위하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뭐 파운드리 쪽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DDR5 관련된 수혜주도 있고요. 어떤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보시면 이번 주 DDR5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쪽이 뭐 계속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섹터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들은 워낙 시장에서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고 조정 이후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 뭐 디램이나 비메모리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보신다라면은 뭐 지금 가장 뭐 좋게 움직이는 쪽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후속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지금 제일 강하게 이제 ISC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장비주 쪽에서 계속 보신다면 뭐 개인적으로 유진테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SNS텍의 추세는 계속 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었던 워닝 IPS 이런 부분들도 계속 챙겨서 보시고요. 인공지능 칩류들 중에서는 뭐 가온체스 뭐 이런 것들 좀 챙겨서 보시면은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좀 추가 반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테스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시고, GST, LOT 베큐um,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그냥 다 귀에 익었던 예전의 종목들도 챙겨보시면 시장 흐름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정부 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과 MOU를 체결한다라는 매체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갭상승 출발해서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다른 쪽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수급이 이쪽으로만 지금 쏠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원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폴란드 방문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이랑 뭐 MOU 맺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사가 나와 있어서 어제 시간에서 강한 종목들이 많았죠. 뭐 데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관련되는 종목들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지금 못 움직이고 있죠. 반도체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오히려 좀 오후장에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못 오른 종목들, 반응이 없었던 종목들, 만약에 반도체가 좀 약화된다라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흐름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지금 설계 감리 업체들 흐름 좀 있습니다만은 좀 추세는 좀 아직 확실히 좀 따지기가 어렵고요. 기계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의 약세를 뭐 활용하시고 그 뉴스의 플레이를 따라가신다라면 오장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기계 쪽들은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지금 어쩌면은 뭐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바닥권에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건자재 쪽에서는 LX 하우시스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계속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2차 전지의 약세입니다. 시장 오늘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면은 2차 전지 이렇게 또 그늘이 진 종목군들도 있고, 좀 궁금한 게요. 2차 전지가 꺾이고 나서도 시장에서는 뭐 엔터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이렇게 뭐 반대로 빠지면서 다른 쪽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강하니까 확실히 2차 전지 빠지는 게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의 이제 시장의 움직임, 이동이 확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수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르지를 못하고요. 이거 오르면 저거 빠지고 저거 오르면 이거 빠지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장 주도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해왔었고요. 시세가 좀 날 만큼 났었고, 최근에 뭐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또 논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기사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2차 전지 쪽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할 수 없다는 부분들,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계속 리포트나 기사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뭐 셀 업체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만 다 시총이 큰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은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랄까 수급적인 부분에 좀 한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렇다 보니 이쪽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결국은 또 반도체가 쉬어갈 때나 이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쪽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하더라도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계속 같이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2차 전지가 나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대치를 또 너무 한꺼번에 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좀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충족해야 되는 시간이 대형주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또 나름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종목들은 뭐 장비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선택지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크게 많이 안 빠지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거든요. 장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동안 좀 시세 동참하지 못했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형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른 대형주들이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고르기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